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은 모으는 사람들만 모으더라고요. 모을수록 더 쾌감 같은 게 생기는데 잔고 쌓이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고요. 라는 영상에 달리는 댓글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냐면 돈을 모은 사람들 계속 모아요. 이 와중에도 이 불경기에도 악착같이 모은 사람들 그래도 잘 모읍니다. 근데 못 모은 사람은 계속 못 모아요. 이 간극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오래전부터 돈을 꾸준하게 모은 사람은 지금도 모읍니다. 물론 예전보다 모으기 쉽지가 않죠. 그래도 모읍니다. 예, 지금도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쓰고 헛돈 안 쓰면 모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인 사람들은 가능하죠. 예,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냥 적게 쓰고 쓸데없는 거 안 쓰면 지금도 모입니다.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예. 그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몸에 체득이 되고 적응이 되신 분들은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아도 그냥 물가 좀 올랐구나. 그래서 모아야지. 모읍니다. 예전보다 좀 돈 모으기 이제 빡세긴 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모아요. 근데 문제는 원래부터 돈을 안 모은 사람은 계속 안 모읍니다. 예, 안 모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모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오히려 돈을 못 모아요. 계속 못 모아요. 악순환 연속이죠. 예, 왜냐,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동안 생활했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동안 돈을 쓰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쉽게 바뀝니까, 이게?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돈을 안 모은 사람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아니, 이제 와서 돈 모은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 시기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달라지기 뭐가 있어? 어? 이미 나이는 먹었지. 할 줄 아는 건 없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냥 난 쭉 이렇게 살란다. 어? 뭐 나이 먹어 힘들지 뭐 힘들어지지 뭐. 뭐 그때가 생각하지 뭐. 뭐하러 복잡하게 멀리까지 보냐고. 아마 이런 마인드 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그 요즘 사회에서 돈을 모으는 것도 재능이다. 돈을 오랫동안 모으는 것도 재능입니다. 왜 재능이나 말 쓰는지 아십니까? 돈을 제대로 오랫동안 모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만큼 예전보다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모으고 가신 분들이 드물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요즘 사회에는 저는 돈 오랫동안 잘 모으는 게 재능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많아지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이제 형태가 절대 나아질 리가 없다는 거죠. 네. 돈을 안 모으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급여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 뭔가 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와중에 나이는 먹어요. 나이는 계속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해지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라는 게 나이 먹을수록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나이 먹을수록 이제 살아남기 힘들겠죠. 거기다 모아놓은 것도 없어.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다 계속 월세 삽니다. 자기 집 없어요. 뭐 젊을 때 월세 살고 이렇게 좀 버텨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버거 나이 먹을수록. 왜냐면 왜냐하면 계속 월세는 올라가니까. 월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종 식비나 이제 그런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난 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럼 뭐 다른 계획도 없어요. 항상 집중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돈을 안 모으면 플랜이 없어요, 이게.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1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지금 계속 돈을 꾸준하게 이렇게 모은다고 했을 경우 한 5년 뒤면 돈이 어느 정도 모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을 계속 세운단 말이에요. 돈을 모을수록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을 안 모으게 되면 플랜이 없어요. 그냥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올해는 어떻게 넘길까?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변수가 심해지잖아. 나이 먹을수록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뭐 직장에서 그만뒀을 경우 재취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취업 바로 안 되잖아, 이게. 그럼 돈 안 모으게 되면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안 모으는지. 뭐 나이 먹어 개고생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개고생 해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텐데. 예. 아직 지금 젊은 사람들,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은 그 개고생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나이 먹고 겪게 될 겁니다, 나이 먹고. 나이 먹고 돈이 없고 미래 준비 안 하고 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이 먹고 알게 돼. 근데 그때 가면 되돌릴 수 없어. 왜냐? 부모님도 늙었고, 나도 힘이 없고, 딱히 뭔가 이제 답은 안 보이고, 돈은 계속 나오고. 이런 삶의 반복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면 뭔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그냥 연명하게 사는 것 같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지금 당장 힘들어도 뭔가 좀 지금보다 보다 나은 미래를 보면서 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만 열정도 안 생기고 체력도 감소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나이 먹으면 이제 뭐 살도 찌고 얼굴도 주름 많이 생기고 예전 모습은 안 생기고 근데 돈은 없어. 뭔가 불안불안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오히려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혹독하게 돈을 모아야 돼요. 더 냉정하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더 세게 모아야 돼. 더 안 써가면서.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기도 하고 모아보기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쓰는 건 쾌감이 짧더라고요. 물건 사놔도 금방 시큰둥해지고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나쁜 욕망이 더 커지는데 모으면 잔고 보고 또 봐도 시큰둥해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더 모으고 싶은 좋은 욕망도 생기고요. 그래서인지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돈 모을 땐 왜 빨리 안 모이는지 조급하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일단 할부로 사고 갚을 때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지? 라며 화나기만 하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소비든 간에 이 소비에 대한 만족감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만족감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소비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도파민이죠. 도파민. 그 물건 딱 받았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 왜 택배 박스 딱 받았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어떤 물건을 사든 오래 안 가요. 저도 스마트폰 받고 나서 한 달은 신기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던져 넣습니다. 던져놔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까 이게. 맨 처음에 스마트폰 바꿨을 때는 속도가 빠르고 예쁘니까 막 더 신경 쓰고 하는데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 이게.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뭔가 이 소비에 대한 도파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짧고 강한 도파민. 뭐 강할지 모르겠지만 말 그래도 짧아요. 오래 가지 못해. 그리고 소비에 대한 도파민에 빠진 사람들은 소비 한번 나고 나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비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하나 사고 그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명품 가방이나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명품 가방을 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면 소비 중독 빠지고 소비 중독 빠지게 되면 그 나가는 큰 소비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이 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 연속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도파민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때문에. 요즘에 워낙에 그냥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자꾸 이제 쇼츠라든지 이제 짧은 영상 보게 되잖아. 긴 영상 안 보고. 왜냐?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뭔가 좀 영상이 짧으면서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지고 멘탈이 안 좋아지고 정서가 불안해져요. 왜냐?
영상이 짧으니까. 짧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쇼츠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쇼츠는 영상을 건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건전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봐. 어떻게 사람들 많이 보게 만들? 최대한 자극적이고 최대한 좀 그 문제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짧은 영상으로 함축해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이 도파민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일반 사람에서 도파민을 좀 멀리 해야 돼요. 도파민을 맛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적인 도파민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도파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안 좋아지고 좀 돈을 악착같이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좀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 노잼 같은 사람도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자극에 몰두할 게 아니라 우리 자극적인 거 보면 재밌는데 보고 나면 허탈하고 스트레스만 받아 이게. 예. 그리고 또 다른 자극적인 거를 또 찾습니다 이게. 쇼츠 같은 거 보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쇼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재밌는데 보고 나면 이거 왜 봤지? 그리고 좀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있어요. 약간 예민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쇼츠로 만드는 영상의 주제가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긁어온단 말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뭔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팩트체크 같은 안 된 것들 그리고 좀 약간 논쟁거리 같은 걸 긁어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보면 머리가 아파 이게.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발췌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 필요한 거는 그런 도파민의 자극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소비 중독에 대해서 탈피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뭔가 많은 인생을 사는 거.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노잼인 삶을 극복을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좀 소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딱 필요한 소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돈을 좀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미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을 못 모은 사람들 좀 본인의 심각성 인지해야 됩니다. 예. 지금 돈을 안 모으고 사는 분들.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빨리 도태되는 게 바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에요. 모은 거 없는 사람. 지금도 가장 힘든 사람 누구예요? 지금 빚 있고 빚 못 갚는 사람들이잖아. 지금도 빚 못 갚아서 힘든데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갚을 수 있을까요? 더 못 갚겠지 이게. 더 날아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좀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 그러면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제 돈을 함부로 쓰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딱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어떻게든 습관을 만드셔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